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9월 3주차 1위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9월 21일인데요. 9월 21일 일요일은 서울에서 이 뚝선배 대상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세 이상 암말들의 중거리 이 대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부산에서 6마리의 말이 올라갔죠. 자, 그로 인해서 부산, 안 그래도 어려운 부산인데 에이스 기수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에 부산은 좀 상당히 조심하셔서 접근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서울은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주로가 좀 더 말랐을 줄 알았는데 또 비가 왔죠. 그래가지고 다습주로 해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7경주와 10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부산은 3경주와 4경주 이 두 개 경주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해당 경주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딱 보이는 말이 있죠. 안쪽에 1번 지존부패입니다. 지금 디에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디에고 기수가 한국에 와서 데뷔를 하고 지금 좋은 말을 못하고 더군다나 또 첫 승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 경주, 일요일 1경주에서 아마 한국에서의 첫 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경주입니다. 지존불패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게이트 조건이 워낙 좀 안 좋았죠. 8번 외곽 게이트에서 지금 1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 발걸음도 좋은 마필이고 1번 게이트 출발에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자, 이번에는 디에고 기수가 한국에서의 첫 승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고, 팔려주고 있는 말이 두 마리입니다. 외곽에 11번 검은숲과 9번 걸작티아라의 마이야 기수 이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자, 검은숲은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11번 게이트로 조건이 안 좋아졌어요. 반면에 걸작티아라 같은 경우는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9번 게이트로, 뭐 외곽 게이트는 맞습니다만 그나마 조금은 더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 조건이 안 좋아진 검은숲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아진 걸작티아라가 좀 더 낫겠죠. 지존불패에 비교해서 걸작티아라를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자, 여기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만은 이 4번 아모스 스타가 되겠습니다.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아모스 스타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기본기가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전 데뷔전 1200m 그닥 보여준 발걸음은 없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에서 좀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망아지다 보니까 한 번 뛰고 두 번 뛸 때마다 변화하고 있는데, 주행검사도 착실하게 몇 번 받았고, 그리고 직전 데뷔전 뛰었을 때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 또한 괜찮았다. 자, 그래서 이번 1경주 인기마 두 마리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긴 한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마필 김정준 기수의 아모스 스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1번 또 나올패스죠. 또 1번인데, 나올패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대상 경주를 뛰고 이번에 무세현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감량 조건이 1km밖에 없지만 승급전이에요. 뭐 승급이 크게 의미는 없죠. 직전에 대상 경주를 뛰고 왔던 마필이고, 그리고 뭐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하고, 여기 정말 좀 아쉬운 말 한 마리 있죠. PNSO. 제가 직전에 이게 아예 종합지에 백판으로 팔렸을 때 준메인 승부에서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PNSO가 코차 4분의 3마 신차 진짜 한 걸음도 아니죠. 반 걸음 부족하게 3착으로 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PNSO가 우승을 들었던 파워밴드하고 같이 들어왔으면은 63.5배였습니다. 63.5배. 제가 준메인의 PNSO를 놓고 때렸죠. 김혜정 기수가 정말 조금만, 안타깝게 조금만 해줬으면 제가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3착으로 오더라고요. 자, 이번에도 상태는 괜찮아요. 직전에 왔었어야지. 60배로. 좀 안타까웠어요. 이번에도 상태는 괜찮아요. 김혜정 기수가 잘 타주기를 바라겠고, 이번에는 뭐 배당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 10배 이상의 배당은 나올 수 있는 PNSO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안쪽에 원더풀 동촌이 출전하고 있어요.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자, 14주 동안 좀 휴식을 취하면서 직전에도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조금 더 좋아진 모습. 하지만 이제 기술을 좀 못 믿어서 받쳐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외곽에서는 저는 이 또 8번 내추럴 사운드도 한 걸음을 쓸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2번 이경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출마가 정해져 있잖아요. 강축이.
1번이라는 강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1번을 놓고 뭐 2번, 5번, 뭐 8번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깜빡이 말고 이런 마필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도 저는 직전에 좀 아쉬웠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김효정 기수의 PNSO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라온 파노라바 그리고 19번 고스트게일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깜빡이가 갈 마필들이고, 자, 여기에 이제 10번 폭스트롯까지 세 마리가 팔려주고 있죠. 자, 이번 경주가 암말 안전 경주입니다. 암말들만 뛰고 있죠. 기수도 보시면 A급 기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조금 괜찮은 기수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암말 안전 경주는 어렵죠. 더군다나 기수들도 보면 어렵죠. 자, 뭐 문세영 기수 외곽에 있죠. 마이야 기수 있고 안쪽에 뭐 김용근 빅투아로 있는데 뭐 말들이 안 되는 말들이고. 근데 이런 경주에서 보면은 팔려주고 있는 라온 파노라마나 그리고 뭐 9번 송재철 기수의 고스트 게일, 10번 폭스트롯에서 김정준 기수 등등 밀려 팔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워낙 출중해서 마필의 능력으로 팔려주는 게 아니고 이 편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등등 밀려 팔려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 경마 예상을 초창기 할 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어딨어. 말을 타본 사람으로서 말 능력대로 오는 거지. 뭐 물론 기수의 힘도 좀 필요하지만 말의 능력이 80%고 기수의 능력이 20%지. 이제 이런 좀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이제 이게 바뀌어가요. 말의 능력이 30%고 기수의 능력이 70%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갔는데 요 근래 제가 느끼는 거는 무슨 말이 무슨 능력대로 와. 무슨 기수 능력대로 와. 아유, 개뿔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진짜 이거는 운칠기삼이구나. 그날 내가 아무리 좋은 기수, 아무리 좋은 말을 봤어도 그날 그 기수가 삽질하기 시작하면 하루 왼종일 그냥 삽질하다가 끝나고 그날 어떻게 또 내가 진짜 우연찮게 진짜 좋은 복병만 잡았는데 내가 운이 없으면 엉뚱깽뚱하게 들어가가지고 방해받고 안타깝게 뭐 3착 4착 오던지 충분히 1등으로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1등인데 방해받고 못 들어오는, 아니면 기수가 진짜 바보처럼 타가지고 자기가 죽을 자리 골라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란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뭐 마필의 능력도 능력인데 기수의 능력도 능력인데 이거는 그렇게 능력대로 들어오는 게임은 아니다 라고 요즘에는 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딱 한 마리만 그냥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타이거로. 왜? 다른 마필들은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고 기수도 기수들인데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근데 타이거로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다가 마이야 기수로 바뀌었어. 임다빈 기수는 발주 자체가 빠르지 않습니다. 임다빈 기수 자체의 성향이 스타트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후미에서 추입하는 스타일의 기수잖아요. 마이야 기수는 어때요? 정반대예요. 어지간한 마필들 타면 중위권 내지는 선위권에 갖다 붙여놓고 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타이거로어가 끝걸음은 나쁘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만약에 중위권 내지는 선위권에 갖다 붙여놨다. 자, 그러면 얘가 뛸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말 능력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기수 변경돼서 변화된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 타이거로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포트모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뭐 조교 상태도 좋아요. 그리고 직전 데뷔전 이제 대상 경주, 특별 경주였죠. 특별 경주를 뛰고 나서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는데 게이트 조건도 좋고 모든 조건은 좋아요. 자, 10번 퍼니와일드입니다.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퍼니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검사 때 주파 기록이 워낙 좋았죠. 뛰었던 발걸음의 탄력도 괜찮았고. 자, 그래서 4번, 10번이 현장에서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고 있는 게 11번 램프 요정 진이죠.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2조 마방의 마필들은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조용배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을. 근데 요즘에 조용배 조교사 마방의 망아지들이 좀 괜찮은 말들이 많이 들어왔다. 금요일에도
김호수 기수가 기승했던 말, 물론 뭐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은 들어왔죠. 자, 이번에도 다실바 기수, 램프 요정 진이를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금요일날 후반부에는 좀 괜찮았습니다만은 다실바 기수가 아주 요 근래 한 3주 동안 정말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의 최고의 기수는 맞죠. 뭐 복승률이 30%가 되고 승률이 거의 한 16%에 육박하는 이 정도면은 정말 부산에서 최고의 기수가 맞는데, 뭐 돌아가면서 하도 삽질을 해대니까 뭐 어느 날은 서승원 기수, 어느 날은 다실바 기수, 뭐 어느 날은 뭘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이게 좀 종종 갈피를 못 잡기는 하는데, 그래도 실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기수다라고 판단이 돼요. 더군다나 램프 요정 진이가 주행검사 때 보였던 기본기도 기본기인데, 이번에 훈련 때 보이는 모습을 보면 탄력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뭐 다실박에서 저도 어제 욕을 많이 했어요. 하도 진짜 그러길래 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이 정도 말을 탔으면은 다실바가 끌고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실바 여기서 이 정도 말이면 오겠다. 그래서 이번 1경주 인기 마필들이 접전이 되죠. 4번 포트모어라든지 10번 퍼니와일드 이런 마필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여러분들께 11번 램프 요정 진이를 더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4번 히트플라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히트플라이는 직전에 이게 4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4개월. 4개월 휴양을 하고 직전 복귀전이었는데,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에 축으로 놓고 때린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6.4배인가요? 16.5배인가요? 그 정도 배당을 한 방으로 잡아냈던 그런 말이죠. 자, 왜 제가 메인 승부에 놓고 때렸느냐? 4개월 공백이 있었는데 조교 보니까 말이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서울이 요즘에는 조금 훈련이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 저번 7월 8월까지만 해도 진짜 말들이 막 기어다녔죠, 서울에서. 근데 그런 와중에 얘가 너무 눈에 띄길래 제가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메인 승부에 놓고 때렸단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말은 더 좋아졌죠.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죠. 우리가 직전에 남들보다 한 템포 먼저 노려서 잘 잡아먹었던 말이었고, 자, 모닝원더가 이제 여기서 깜빡이로 팔립니다. 4번, 3번이. 모닝원더도 16주에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공백을 가지고 있었냐? 이제 구절염 때문에, 구절염의 여파로 좀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데, 뭐 말들이 경주를 뛰다 보니까 뭐 구절염이네, 관절염이네, 뭐 다 어디가 아파요. 1등급 정도, 2등급, 1등급 올라가면 뭐 종합병원이죠, 말들도. 맨날 뛰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자, 구절염 여파가 있기는 한데, 훈련 상태를 보니까 상태는 괜찮아요. 충분하게 쉬어줬고, 휴식이 잘 먹혔는지 상태도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절염 여파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훈련 상태가 탄력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두 마리 괜찮습니다. 이 두 마리가 좋아 보이는데, 자, 이 와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복병말은 뭐냐? 뭐 여러분들도 보시는 복병마예요. 안쪽에 스티플입니다. 감량 2점이 있으면 승급전이죠. 승급전. 승급전인데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경주 거리 1000m 뛰고 1300인데 일단 1번 게이트에 뭡니까? 선행 갑니다. 선행. 그렇죠.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야. 자, 선행 상대 마필이 안양 쓰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안양 쓰나미는 지금 계속 선행 가서 죽고, 선행 가서 죽고, 선행 가서 죽고. 근데 여기서 또 선행 가서 또 죽어? 그러면, 이게 작전이 참, 이렇게 가서 안 되면 따라가 봐야죠. 죽을 똥살똥 선행 가서도 안 되는데, 그걸 또 선행을 보낸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스티플이 선행을 쏘고 나가면 차라리 따라가는 게 훨씬 낫겠죠. 구태여 안양 쓰나미가 김정준 기수가 밀고서 또 선행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스티플이죠. 선행을 안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선행 가면은 어떻게 뛸지 몰라요.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4번, 3번의 발걸음이 좀 앞서 있긴 한데 3번 모닝원더가 공백을 좀 가지고 있고 괜찮아 보이기는 한데, 또 현장 밤새 안녕이라고 현장에서 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닝원더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쪽에서 1번 스티플을 좀 꼭 봐야 된다. 그래,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 승급전이지만 선행 갈 수 있는 스티플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홀리니케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자, 직전에 이제 11번 외곽 게이트 출발이었다가 이번에 2번 게이트로 조건이 워낙 좋아졌어요. 안쪽 게이트 출발 조건이고, 그리고 직전에 11번 게이트 출발했는데 중위권 전개였거든요. 이번에는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거 정도는 타고 들어와줘야죠. 전진구 기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이제 팔려주는 게 9번 세련된 위선. 직전에도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조교 방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조교 가서 보고. 세련된 위선이 직전에도 조교 때 상태가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김혜성 기수가 정말 이만큼 부족하게 3착을 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우식 기수로 다시 변경이 되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김혜성 기수가 기승했다 인기마로 팔리고 못 들어왔던 마필이 이우식 기수가 끌고 들어왔죠. 자, 오늘도 세련된 위선. 이우식 기수가 잘 알아서 타줄 거라고 믿고, 자, 여기 인기마 두 마리는 뭐 누가 봐도 다 보이는 말들이에요. 여기에서 안 보이는 복병마, 안 보이는 복병마는 뭐냐면 한번 불의 신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느냐, 이거를 이제 훈련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교 상태를 보면은 말이 썩었어요. 썩었어. 여러분들도 조교를 보시면 때려도 안 나가. 대차로 막 벌어져요, 말이. 이런 말들은 실상적으로 조교 보면은 뭐야, 말이 완전 쓰레기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산이 가끔 보면 정반대더라고요. 조교 때 막 진짜 말이 막 살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말들, 저거 날개 달아주면 막 날아가겠다 싶은 그런 말들 있죠. 그런 말들 경주 뛰어가지고 꼴등 오는 말들이 허다합니다. 진짜 허다해요. 부산은 특히나 더 조교가 더 좋으니까, 서울보다. 자, 근데 보면 조교 때 무슨, 야, 저 말이 왜 저래? 완전 어디가 망가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말들이 또 경주 때 대가리 치고 와요. 진짜 이상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뭐 조교의 단면만 보고서 결정할 수 없는데, 딱 느낌이 뭐였냐면, 이번에 이 불의 신전의 조교를 보는데 말이 진짜 썩었어. 근데 딱 보니까, 그치, 부산은 저렇게 조교 때 썩어가지고 뭐 아예 뭐 되지도 않는 말들이 대가리 치고 오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그런 말이 한 마리가 있었고, 비록 뭐 3착을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가 조교 때 보여줬던 발걸음은 진짜 아니지만, 실경주에서는 이런 말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경주의 이 복병마필 안쪽에 이 불의 신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우위를 범할 수 있죠. 자, 원평강자 우인철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혁 기수가 이번에 탔으면은 부담 중량 때문에 좀 높겠죠. 부담 중량이 많이 가벼워졌고, 원평강자인데 능력은 되죠. 근데 어제 부산에서도 보니까, 이제 제가 아직 서울의 기수들은 어느 정도 말을 타는지 신인 기수들이 아직 체크를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부산에 보니까 확실히 뭐 아마 자기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사 생활을 하면서 기수들이 말을 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자기도 이제 조교를 시키고 채찍도 때리고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닌데, 뭐 기수들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기가 경주를 딱 타보고 발주기 문 열리면 뭐 100%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죠. 그게 이제 그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기수들이 뭐 하찮게 보이실지 몰라요. 진짜로 저 병신 같은 것들 뭐 저렇게 저거밖에 못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적으로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타는 그 과정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막 대놓고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뭐 기수가 왜 말을 저렇게 컨트롤도 못하고 진짜 막 뭐 어떻게, 그런 기수들 많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마 우인철 신인 기수도 그렇고 권중석 신인 기수도 그렇고 아마 발주기 문이 열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네들이 봤던 거하고 다르거든.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 원평강자 봐야죠. 그거는 봐야 돼요. 아치러너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감량 조건이 좋고 선입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 싶지만 기수들이 어떻게 탈지 도통 감을 잡지 못하겠다. 일단은. 자, 그리고 여기에 10번 에어포스원입니다. CC1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감량 조건도 있으니 승급전이죠. 근데 CC1 기수가 외곽에서 이렇게
이렇게 앞에 가는 말들 외곽에서 붙여서 탈 때 CC1 기수 보면은 자주 실수하는 모습이 뭐냐면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한국말들은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깨지 못했어요. 한국말들은 초반에 좀 잘 참아주고 페이스 안배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아직까지도 외국말 타듯이 타요. 그래서 CC1 기수 타는 거 보면은 서둘러서 중간에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못 들어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왠지 그럴 것 같아. 외곽 출발이거든. 안쪽에 빠른 말들이 있거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못 갈 수 있단 말. 그러면 막 중간에 껴가지고 계속 몰고 때리면서 막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결승선에서 퍼져버리는. 그래서 CC1 기수가 외곽 게이트일 때는 저는 잘 안 봅니다. 안쪽 게이트에 선행 가는 말은 잘 보죠. 봐야 되죠. CC1 기수가 그런 것도 잘 타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모두 다 못 믿겠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보는 복병이 뭐냐? 맥스파티입니다. 직전에 이제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스파티 같은 경우는 오수철 기수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하다가 안 된 말이 직전에 마이야 기수가 타니까 확실히 발걸음의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그게 기수의 기량 차이죠. 뭐 오수철 기수하고의 마이야 기수. 제가 오수철 기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오수철 기수하고 마이야 기수의 기승수 차이는 이미 데이터에 드러나 있으니까 그건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직전에 마이야가 타서 발걸음의 변화를 보였다. 이번에 디에고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 마이야가 잘 타게도 잘 탔어요. 근데 외곽에서 모래 피해가지고 선입전개를 해주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 말이. 자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에 디에고입니다. 뭐 굳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후미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흐름을 따라가면서 묻어갈 수 있는 중위권 내지는 선위권에서 외곽으로 묻어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어차피 못 믿습니다. 깜빡이 팔리는 말들 거기 빅투아르의 빅투아르 기수까지도 못 믿어요. 왜냐면 관악산 언더풀 직전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인기 1위 팔렸죠. 선입전개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근데 꼴찌 왔어요. 말이 이상이 있든지 기수가 이상이 있든지 이것도 못 믿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 5경주는 인기 마필들 다 못 믿겠으니까 그냥 복병으로 8번 맥스파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5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3경주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11번 투어파이터가 외곽에 있고 안쪽에 4번 파워웨건 그리고 2번 파워타임까지 몰로, 이성재, 진경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투원파이터 같은 경우는 직전에 너무 후미에 있었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끝걸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후미에 있었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직전에 후미 전개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세게 팔리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 파워웨건은 뭐 꾸준하게 뛰었던 발걸음이기 때문에 팔리고 있고 파워타임은 몰로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고 이번에는 몰로로 바뀌었으니까 더 많이 팔려주고 있고 감량까지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인기 마필이 팔려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저는 진짜로 이게 준메인을 잡긴 잡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백판 있죠? 백판.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어설프게 막 인기순위 5위, 6위짜리를 놓고 승부를 해도 현장에서 깜빡이를 뚫고 나온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택도 없었죠. 근데 이제 온라인이 시행되고서부터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경주에 뭐 그냥 삼복승이든 삼쌍이든 뭐든 그냥 하나만 걸려라 그러고 막 뭐 500원이든 1000원이든 계속 다 깔아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저 엉뚱깽뚱한 말에 깜빡이 가는 경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복병마필 말하는데 뭐 예상가들 좀 메이저 예상가들 2~3명이서 복병 한 마리를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준다. 그럼 그게 그냥 현장에서 깜빡이 갑니다. 다 가요. 자, 근데 이번 3경주는 조찬원이 추천드릴 그 백판 마필은 절대 깜빡이 안 갑니다.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깜빡이 가면은 제가 진짜로 진짜 손모가지라도 걸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깜빡이가 갈 말은 아닌데, 자, 이제 그러면 깜빡이는 안 가는 걸 알겠어. 자, 그런데 그렇게 백판짜리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못 들어올지는 뭐 저도 뛰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믿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못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얘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한 2번 정도 노려봤어요. 근데 안타깝게 못 들어온 결과를 만들기는 했지만, 자, 이번 경주, 여기서는 한번 또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 종합지 백판 복병짜리를 가지고 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주력으로 때릴 마번이 뭐 3, 40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백판짜리를 노리고는 있는데 들어와야 배당이지 뭐 못 들어오면 쓰레기인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3경주에 배당으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6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좀 그래도 좋아 보여요. 안쪽에 천궁스톰, 임로, 그리고 승급전 치르는 골드캐쳐. 이제 승급전이죠. 감량 3kg 가지고 있어요. 승급전 치르고 있는 골든캐쳐. 안쪽에 이번 아쿠아라인은 부담 중량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6.5. 그러니까 왜 아쿠아라인은 부담 중량이 플러스 6.5냐? 직전에 점핑 출전했어요. 점핑. 그러니까 3등급에 점핑 출전을 해가지고 직전에 가볍게 달았던 거죠. 승급 점핑 출전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4등급으로 다시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달아야 될 부담 중량을 다른 거예요. 많이 올라갔지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다. 이렇게 인기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는데 임노가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또 임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뭐 얘네들을 다 뺄 수 있느냐,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복병 마필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서울 6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 이번 4경주는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단거리죠. 흐름이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안쪽에 자, 지금 골든에어의 로드스타, 외곽에서는 벤지의 유림세상, 이런 마필들이 지금 있습니다. 스타트들이 어마무시하게 빠른 마필들이죠. 얘네들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골든에어 앞에 직전에 선행가다 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안쪽에 지금 부산도 양우주로 아니고 다습주로란 말이에요. 새벽녘에 비가 와가지고 내일까지 안 말라요. 그래서 앞에 간다고 무조건 다 쏘고 나갈 건데, 자, 그렇다고 본다면 뭐 다실바 기수 로드스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왜? 모주노죠. 모주노 기수가 타고 2착 왔던 말을 다실바로 바뀌었으니까 뭐 당연히 얘가 많이 팔려주긴 하겠는데, 뭐 어제도 다실바 기수가 인기만 진짜 많이 탔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죽수기를 제대로 죽을 쓰면서 후반부에 진짜 센 말 2마리는 알탕갈탕 들어오기는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뭐 다실바 기수 또 양보할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자기도 앞에 가는 말이고, 골든에어 신윤석 기수가 앞에 안 가려고 그래도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물고 튀기 때문에. 자, 벤지나 유림세상, 최상현 기수가 유림세상 외곽에서 뭐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쏘고 나가지 않으면 외곽 뭐 4열, 5열, 6열 돌아야 되는데, 그럼 최상현 기수가 그렇게 뭐 외곽에서 니네들 먼저 가 그러고 이렇게 잡아주겠어요, 옆에서? 아니란 말이죠. 그냥 무조건 쏘고 나간단 말이죠. 내가 손에 안 보려고. 자, 그러면 경주가 정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겁니다. 전개 자체가 워낙 이게 생각하는 전개가 안 나올 거예요. 기수들도 너무 복잡하게 이어질 전개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말이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추임마가 되느냐? 요즘에 부산이고 서울이고 추입해서 올라오는 말은 없습니다. 진짜로 뭐 10경주 중에 한 경주 정도 뒤에 있다가 기가 막히게 추입해서 올라오는 말이 거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다 앞에 가야지 끝나. 근데 또 앞에 간다고 다 들어오는 경주는 아니더라.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잡아본 겁니다. 현장에서 좋은 복병 마필로 여러분들께 마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경주. 부산에 이어서 바로 서울 7경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경주는 10번 남산벨트죠.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외곽 게이트고, 남산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과 다르게 이 토니 조교사가 자기가 2주 동안 직접 조교를 시켰어요. 막 정말 엄청 열심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니 조교사 직접 조교에 8조 승부 기수죠. 김태훈 기수를 태워놨습니다. 외곽 게이트.
뭐 직전에 데뷔 전에 뛰었던 발걸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팔려주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8번 KN 로즈. 직전에 이 40조 마방, 송동길 줄기사 마방이 좀 바람이 많이 불죠, 배당판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직전에 KN 로즈가 배당판에서 초구부터 뚫고 나왔습니다. 물론, 승부에서 다 들어가면은 뭐, 안에 있는 사람들 뭐 다, 경마장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집 사고 빌딩 사고 난리 나겠죠. 자기가 승부하고 싶다고 다 됩니까? 뭐, 배당판에 막 바람 엄청 분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직전에 깨지고 3차가 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또 이제 팔릴 겁니다. 당연히 팔리죠. 직전에 그 정도 뛰었은 발걸음을 보여줬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7번 사이클론 파워예요. 42주. 1년 만에 뛰는 말입니다. 근데 뭐 기본기가 워낙 출중하고, 사이클론 파워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이제 휴양 가기 전이죠. 작년 11월 30일에, 비인기 마필로 아예 백판으로 안 팔렸을 때, 그때 이제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그 작년 11월 30일 제 방송을 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이거 노리셔야 됩니다 하고 추천을 드렸어요. 복병으로 들어왔죠. 그때 당시 배당이 상당히 좋게 30배 넘는 배당으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적중을 했던 마필이죠. 이번에 상당 기간 휴양을 하지만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마로 팔리죠.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이번 경주를 왜 메인으로 잡았냐. 이 말들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뭐 안에서도 상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준비를 하고. 이 말 한 마리가 1분 30초, 2분 뛰기 위해서 2주, 3주 동안에 정말 뭐 기수, 관리사, 조교사가 신경을 쓰고 이번 경주 우승해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상금을 벌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고 싶다고 다 가지냐고요. 가서 깨지는 게 팥판이 가서 깨지는데. 가서 깨지고 3차가 온다니까요. 자, 그런 타이밍들이 딱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딱 노려야 될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걸린 복병 마필. 경마는 이제 뭐 승부는 타이밍이죠. 자, 이번 경주에 제대로 놓고 때려야 될 마필이 있기 때문에 7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아봤습니다. 뭐 사이클론 파워, KN 로즈, 남산벨트, 뭐 발걸음 좋은 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현장의 결과는 엉뚱한 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7경주 제가 좀 자신 있게 메인으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점핑 출전한 마리 3마리가 있습니다. 뭐 다 빼도 되죠. 7번 스토미데이, 그리고 9번 제트선, 11번 아리오네빗, 이 3마리 이제 점핑 출전을 했는데, 점핑 출전한 의미도 없어요. 뭐 일단 3마리 지우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5경주가 얘네들 지우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편성 자체가. 자, 여기 이제 팔려주는 게 캡틴 다이아죠.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 부담 중량은 좀 다소 올랐어요. 그쵸? 깜빡이를 만들어주는 게 8번 굿데디. 얘는 이제 승급전이죠. 승급전이지만 편성이 약하고 다실바가 탔으니까 얘가 이제 많이 팔려주고 있는 거죠. 이 두 마리가. 여기 이제 인기마 2마리 깜빡이에 붙여서 팔려줄 한 마리가 뭐냐면 6번 다이아그리스죠. 진경비수. 그러니까 다이아그리스 선입전개를 했을 때는 좀 그나마 잘 뛰었는데 직전에 후미전개를 하니까 아예 발걸음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팔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캡틴 다이아도 뭐 기본기는 인정하는데 57.5. 57.5면 좀 무거운 부담 중량이거든요. 굿데디는 승급전이고, 다이아그릿은 직전에 너무 또 생각보다 못 뛰었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뭐냐?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신촌 독수리. 안쪽 1번 게이트 출발인데 게이트 조건도 좋은 데다가 얘가 걸음이 또 나쁘지도 않아요. 끝걸음도 있고 뭐 초반에는 그렇게 막 썩 빠른 능력은 아니지만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선위권에 묻어갈 수 있어요. 선위권에 갈 수 있고 끝걸음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게이트 조건도 좋아서 최적 전개 가능하다. 모든 조건이 좋아요. 얘는 부담 중량이 좀 그렇고 얘는 승급전, 얘는 뭐 다 모든 마필들이 뭔가 조금씩 아리송하단 말이죠. 확고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인 이 1번 신촌독수리의 최적 전개 조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제주도지사배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3세 이상 암말들의 대상경주죠. 부산에 6마리가 올라갔어요. 자, 그 중에서 즐거운 여정. 자, 이 즐거운 여정이라는 마필은 지금 1400,
그러니까 1600은 안 되더라고. 1600 이상은 애가 조금 버거워하더라고요. 물론 뭐 1800도 잘 뛰기는 했습니다만은 적정거리가 1400인 것 같다. 적정거리에 출전을 하고 있고 무시하지 못하죠. 즐거운 여정.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원더풀 K런은 출전 취소가 되었고요. 이 사막의 꽃은 1200이면 세게 볼 수 있어요. 근데 1400이면 좀 약하게 볼 수밖에 없고, 외곽에 이제 라운 포레스트나 크라운 함성 같이 다 뛰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 즐거운 여정이랑 라운 포레스트, 크라운 함성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세 마리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 경주 뭐 능력대로, 이번 경주는 정말 능력대로 봐야죠. 왜? 대상 경주니까. 대상 경주고, 대상 경주는 상금이 어마무시하고 트로피가 걸려 있으니까 모든 이 여력을 다 집중해서 앞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뒤로 가는 건 없단 말이죠. 앞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마리가 많이 팔리는데, 저는 좀 다른 말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보고 싶냐? 이 8번 플라잉스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플라잉스타 역시 이 안말 대상 경주에 뛰었던 마필이죠. 얘네들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플라잉스타는 계속적으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계속 탔던 말인데, 자, 이번에 장추열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기수 변경. 그러니까 손이 바뀌었을 때는 뭔가 발걸음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근데 플라잉스타가 발걸음이 그러면 똥말이냐?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발걸음이 있는 사이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기 마필들 세 마리의 기본기는 뭐 인정을 하겠으나, 변화된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뭐냐? 기수 변경으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 이 플라잉스타를 여러분들께 복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경주입니다. 1등급 장거리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8번 영광의 포스트는 뭐 인정을 해야 되죠. 부담 중량도 직전에 이제 대상 경주 뛰었는데, 직전에 이성재 기수였죠.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서울에서 대상 경주 뛸 때 서울의 안쪽 주로가 엄청 무거웠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무거워서 안쪽 들어간 건 다 죽었는데, 이성재 기수가 이제 타면서 서울 주로를 모르니까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 죽을 써버렸어요. 근데 뭐 마필의 능력이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너무 쟁쟁한 마필들하고 뛰어서 능력도 능력이었습니다만은 주로가 너무 안 좋은 전개를 했다. 자, 이번에 이제 정상적인 부산 주로에 들어왔고 52.5km에 1800이면은 영광의 버스트는 뭐 인정을 해줘야 되죠.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이제 벌교의 꿈은 너무 완벽하죠. 안쪽 1번 게이트에 다실바에 뭐 56.5면 괜찮은 부담 중량이고 너무 완벽한 조건이야. 깜빡이가.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이 가더라고요. 너무 완벽한 조합의 깜빡이니까. 의심이 좀 더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좀 보고 있는 마필이 뭐냐면 헌터 드래곤입니다. 헌터 드래곤. 헌터 드래곤 같은 경우도 1800에, 그러니까 2000m는 조금 약한 듯해요. 근데 1800에서의 발걸음은 좀 괜찮아요. 물론 2000m도 어느 편성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정거리 1800에 들고 왔고, 자, 그리고 얘네들 두 마리 빼고 나면 말도 없어요. 보이는 말도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7번 헌터 드래곤이 이번에는, 직전에 물론 2000m 정도현 기수가 정말 잘 타고 최적 전개를 하고도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던 마필은 맞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한번 좋은 발걸음을 기대도 해볼 수 있겠다. 왜? 기본기가 그래도 1800에서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두 마리 빼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부산 6경주에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전진구 기수의 헌터 드래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4등급 17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죠. 스마일 골드. 직전에 스마일 골드 선행을 갔는데 경합을 너무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합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얘가 스마일 골드가 아무리 편하게 선행을 간다고 그래도 끝걸음이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감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팔려주는 게 9번 티나케이인데, 티나케이는 지금 19전을 뛰었는데 0승입니다. 0승. 그러니까 우승이 한 번도 없어요. 2착은 3번 들어왔죠. 근데 19번을 뛰면서 우승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자, 일단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3번 브라이트 카이도 앞에는 가는데 끝걸음이 없는 말. 빅토리 큐는 뭐 중간권에 따라가는데 뭐
앞에 가면 뒤가 없고 뒤에 있으면 올라오다 끝나고 이제 뭐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뭐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앞에 가는 말들이 전부 다 이게 끝걸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티나케이가 19번 뛰면서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결승선에서 좋은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지지난주에 서울에 뭐 문정균 기수가 기승했었던 말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37점 만에 37번을 뛰면서 1착, 2착에 한 번도 못 들어온 말이 38번째 만에 우승을 했죠. 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얘 19번 뛴 게 뭐 대수입니까? 37번 뛰어서 못 들어온 말도 들어오는데. 자, 그래서 이 티나케이를 좀 세게 보고 싶고. 자, 그러면 비인기 마필 중에,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다 약하게 보이니까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보병 마필이 뭐냐? 얘가 자꾸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한별 기수가 아니고 장추열 기수가 만약에 카일리를 탔으면 카일리를 놓고 승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카일리를 놓고. 근데 조한별 기수를 솔직히 못 믿겠어서 더군다나 또 외곽 게이트고. 그러니까 카일리는 제가 외곽이라서 보는 거예요. 어설프게 안쪽에서 모래 맞는 전개였으면 얘는 못 봅니다. 자, 근데 외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자연스럽게 붙어서 모래를 피하는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카일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조한별 기수가 어떻게 탈지 감을 못 잡으니까 저는 받쳐서 갈고 싶어요. 네, 여기서는 빼면 안 될 것 같아. 전개 자체가 잘 나오고 인기 마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에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10번 카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경주. 이번 10경주는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이클립스 블랙이 현장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아요. 자, 왜? 직전에 이제 이클립스 블랙이 앞에 갔다가 졌는데 3착으로 졌는데 직전에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슈퍼선더였죠. 슈퍼선더 코지 기수가 기생했던 슈퍼선더하고 이클립스 블랙하고 선행 싸움을 했어요. 근데 슈퍼선더는 이겨서 11마신을 졌습니다. 11마신을. 그렇게 선행 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졌냐?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인기마야. 물론 뭐 앞에 갈 수 있겠죠. 근데 편하게 앞에 못 가면 얘 또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10번 오섬퀸인데 지금 외곽으로 밀렸어요. 외곽 게이트. 전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또 더군다나 1800이고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오섬퀸. 이 3번, 10번의 깜빡이. 여기에 한 마리 더 팔려주는 게 뭐냐면 8번 패션스타죠. 김정준 기수. 감량했으면 이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얘 이제 앞에 가가지고 안 되니까 추입으로 각지를 바꿨단 말이죠. 잡고 제일 뒤에 따라가니까 말이 끝에서 한 걸음은 써. 근데 승급전에 올라왔고 후미에서 추입을 하는 말인데 얘 올라오다가 또 뭐 올라오다 언제 올라올 거예요. 자칫하다가 또 올라오다 4, 5차 오다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더군다나 승급전인데.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이 다 불안하다. 얘네들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조천원이 보고 있는 마필은 거의 아예 뒤에서 세는 게 빠를 정도로 안 팔리는 말이에요. 부산도 좀 그랬고 서울도 그러고 이번 주는 제가 좀 정말 좀 아예 안 보이는 백판 마필들이 좀 보여서 과감하게 좀 가려고 하는데 이번 서울 10경주 준메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백판 마필을 놓고 노리면서 과감하게 좀 한번 덤벼보고 싶어요. 물론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높죠. 그러니까 백판이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편성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띄워준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겠다. 충분히 해볼 만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백판을 놓고 한번 붙어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어떤 놈을 놓고 때릴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3등급 단거리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안쪽에 학산 스피드. 직전에 이동화 기수가 출장하다 낙마를 했어요. 직전에 이제 낙마를 해가지고 주행 재검받고 다시 나오는 마필인데, 기본기는 이미 검증이 됐죠. 자, 그리고 마이티 에버. 역시 기본기는 검증된 말인데, 자, 이 두 마리가 다 약간의 공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산 스피드는 11주 공백이지만, 출장에 좀 악벽 때문에 잘, 컨트롤을 하고, 이번에 다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마이티 에버는 약간 좀 긴 텀을 가지고 있죠. 26주의 공백을 가지고. 하지만 기본기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6번 드리머 위주도 팔려주고 있고, 9번 그레이 찰리도 팔려주고 있습니다. 그레이 찰리도 이제 마이너스 6kg. 감량 정말 좋죠.
승급전인데 왜 감량이 마이너스 6kg나 승급전이라고 그래도 1착 승급이 아니고 2착 승급이기 때문에 6kg 받은 거죠. 자, 근데 직전에 뛰는 모습을 보면 말이 10개월 만에 뛰었어요. 10개월. 10개월이면 뭐 거의 1년 만에 뛰었죠. 그레이 찰리가 1년 만에 뛰었는데 조교 때 보니까 1년 만에 뛰는 것 치고는 말이 조교가 너무 약했단 말이죠. 뛰는 모습도 시원찮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경주에 들어가니까 말이 워낙 잘 뛰더라고요. 아, 얘는 조교 때 좀 설렁설렁 뛰고 실경주에 빡세게 뛰는구나. 이런 마필들이 솔직히 고장 안 나고 좋거든요. 말을 타는 입장에서는. 왜 조교 때는 뭐 대충 뛰어.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근데 실경주 들어가면 어금니 꽉 깨물고 뛰어, 애가. 그런 말들이 좋아요. 그레이 찰리가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감량 조건도 좋고 정상주기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인기 마필 중에 좀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마필이고, 자, 여기서 가지고 가야 될 복병 마필은 저는 이거를 좀 꼭 보고 싶어요. 아, 이상규 기수. 여러분들이 야 뭐냐 이상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토니 조교사가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을 잘 만들어 놓고 얘가 타도 와 걱정하지 마 그냥 뭐 아무나 막 태워버려. 뭐 진짜 이름 없는 기수 누가 봐도 먼저 보고 지우는 기수를 토니 기수가 갖다 씁니다. 이번에 이상규를 태웠어. 아마존킹. 예, 승급전인데 승급전에 이상규. 못 보는 조합이죠. 못 보는 조합인데 제가 왜 이거 아마존킹을 보냐면 직전에 아마존킹이 뛰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 쎄. 잘 뛰네. 단거리는 좋네라는 인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마존킹이니까 거의 한 40분 뛰었잖아요. 자, 그런데 더 나올 발걸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편성이 잘 맞느냐, 현재 컨디션이 어떠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직전에 한센브레이싱, 노프라블럼,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한센브레이싱, 체구는 작아도 근성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말입니다. 노프라블럼, 항상 꾸준하게 뛰는 말이에요. 단거리에서. 근데 그런 애들하고 맞짱을 떠서, 더군다나 선행으로 어깨 싸움을 하면서, 그러면서 걔네들을 이기고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감량이 또 이렇게 좋으니까. 여기서 앞에도 갈 수 있고 직전에 뛰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승급전에 절대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기 마필 중에는 그레이 찰리를 좀 더 세게 보고 복병 마필 중에는 7번 아마존킹. 이번 마지막 경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복병 마필은 아마존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와 6개 경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복병 마필들도 있고 인기마 접전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은 아까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근래 진짜 정말 느껴지는 게 이 경마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뭘 해도 능력대로 들어오지는 않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좀 계속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뭐 현장에서 뭐 주사위 굴려갖고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부가 아니죠. 저는 공부를 좀 빡세게 하는 스타일인데 빡세게 해서 그래도 복병 마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잘 좀 적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운이 따라줘야 되더라고요. 제 아무리 제가 복병마를 찾아도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9월 마지막 주에 다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